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워낙 순하고 조용한 친구여서 오랜만에 야간 주행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촉촉한 가을밤 주행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올뉴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저희의 시승 차량은 폴라 화이트 바디 컬러인데요. 저랑 커플룩이죠. 어울리나요? 네, 현대자동차가 지난 2009년이었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이후 11년 만에 내놓은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네, 동시에 올해 초 7세대 아반떼 출시 후 5달 만에 내놓는 새로운 라인업이기도 합니다. 어디가 바뀌었는지 살펴볼게요. 이거 거의 다른 그림 찾기인데요. 네, 먼저 출시된 가솔린 1.6 모델과 외관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차 소개에 같은 사진을 쓸 정도인데요.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나 배지도 없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전용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죠. 7세대 CN7 아반떼는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를 적용했는데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추구했고요. 네, 그래서 그릴은 입체적이고요. 헤드램프는 이렇게 찢겨뜨듯 연결돼 있죠. 강렬한 캐릭터 라인과 후면의 H-테일 램프로 이루어진 이 디자인은 대중에게 큰 호평을 얻고 있죠. 네, 하이브리드의 실내입니다. 실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에너지 흐름도와 전기 모터 사용량이 표시되는 연비 정보, 그리고 에코 드라이빙 정보, 우측 계기판 정도인데요. 네, 인테리어는 모던 그레이 컬러고 투톤 처리가 됐습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바가 있어서 운전자 중심의 설계가 부각되어 있죠. 실제로 내비게이션도 운전자로 조금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네요. 계기판은 10.25인치고 그 옆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10.25인치인데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 무드 조명은 64가지 색상이 지원이 됩니다.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바뀌는데, 참고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에코, 스포츠, 스마트, 노말 이렇게 4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네, 시승 중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기본으로 8개 스피커가 있고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탑재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내부 소재는 딱 이 가격대에 맞는 정도예요. 고급감이 있거나 눈에 띄는 그런 소재는 아닌데, 시트는 저희가 타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이렇게 천연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운전석은 전동 시트가 지원이 되는데 이 조수석은 수동입니다. 네, 1열 시트는 열선과 통풍이 되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도 됩니다. 그리고 공조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과 미세먼지 센서를 포함한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데요. 네, 가운데 부분에는 깊이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가변형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꽤 깊죠? 자, 그럼 실내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주행을 할 건데요. 하이브리드인 만큼 연비랑 서스펜션에 집중을 해서 달려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모터를 함께 동력으로 사용하는 구조죠.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엔진의 최고 출력은 105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15.0을 발휘하는데요. 32kW 구동 모터는 43.5마력, 그리고 17.3의 토크를 발휘해서 합산 최고 출력은 141에 최대 토크는 27.0을 발휘합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수준인데요. 123마력의 1.6 가솔린 엔진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이렇게 힘이 채워진 느낌이 들어요. 1.6 가솔린 모델에는 무단 변속기가 탑재가 된 반면 하이브리드와 N라인에는 6단 DCT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이고 재미있는 드라이빙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막 엄청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차 자체가 좀 자신감 있고 튼튼한 거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연비죠. 네, 이번 모델에는 통합형 리튬 배터리가 장착이 됐는데요. 무게와 몸집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아졌습니다. 16인치 휠 기준 21.0을 보이고요. 저희가 탑승한 17인치 휠은 19.5의 공인 복합 연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서울에서 파주까지 주행을 했는데 시내에서는 24.9km/L였고 고속 구간에서는 26.1의 연비를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보통 완성차 업체에서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 차이를 한 300에서 많게는 400 정도로 두는데요. 이번 아반떼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 차이는 361만 원이에요. 그 결과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2,200만 원에서 2,900만 원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 1,000만 원대 후반대였던 아반떼를 생각하면 가격이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긴 하죠. 가격 상승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 멀티링크가 꼽히죠. 가솔린 모델에는 리어 서스펜션에 토션빔이 적용이 됐는데 이번 하이브리드와 N라인에는 멀티링크가 들어갑니다. 네, 멀티링크랑 토션빔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경우 이 서스펜션의 세팅을 굉장히 세밀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 딱딱한 편은 아니고요. 노면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적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가솔린 모델에서는 그 진동을 좀 크게 받아들이는 느낌이었다면 하이브리드는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노면을 딱 잡아둔 상태에서 진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속을 하거나 속도의 변화를 할 때 안정성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가솔린 모델에서는 이렇게 가속을 할 때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었는데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회전 질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주행 조금 더 느껴볼까요? 이 하이브리드가 주행 소음에서 유리한 건 모터만 가동을 할 때죠. 그러니까 엔진음이 들리지 않을 때인데요. 일상적으로 도심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속도로 주행을 할 때는 편안하고 조용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속도를 높이면 엔진 소리, 바람 소리, 타이어 소리가 다 들어오죠. 그래서 가솔린과의 주행 환경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아쉬운 건 타이어예요. 아무래도 달리기 위한 차가 아니라 좀 일상적인 주행 그리고 연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굴곡이 있거나 약간의 코너링을 할 때 타이어가 조금 균형적인 면에서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올해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친환경차는 15,930대가 판매됐는데요. 작년보다 85% 이상 증가한 겁니다. 전체 차종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판매 비중도 10%를 넘기면서 최고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쌍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까지 투입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주목을 해봐야겠죠? 준준형 세단이긴 한데 이게 루프라인이 조금 낮게 떨어져요. 그래서 머리 공간은 주먹이 하나 정도 남네요. 반면에 레그룸은 넉넉합니다. 지금 주먹이 한 3개 정도 들어가고요. 가운데에는 10cm 정도 되는 턱이 있고요. 공조는 송풍구만 있네요. 2열에는 열선이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열은 멀티링크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확실히 토션빔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런 거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친 노면이나 방지턱을 넘어갈 때 진동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끝내주는 모습이에요. 1열과 마찬가지로 2열도 조용한 편이에요. 저속으로 달릴 때는 모터 소리가 들리고 빨리 달릴 때는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어오긴 하는데 뒤에서 유입되는 소음은 잘 막아주고 있는 편입니다. 하이브리드인 만큼 회생제동이 이 차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2열에서도 이질감이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과 함께 했습니다. 조용하고 안락한 가을밤과 잘 어울리는 시간이었는데요. 곧 이어 만나볼 아반떼 N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죠?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멋진 차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